김민준 씨는 45살이에요. 서울에서 작은 전통 한국 음식점 주인으로 그 집은 작지만 유명하죠. 민준 씨는 순박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리와 장사에 온 마음을 쏟아붓죠. 아내 이지연 씨는 39살, 활기찬 스타트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해요. 재능이 뛰어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결혼 초반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연 씨가 민준 씨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새벽에 일어나 밥 차려주고 음식점 일이 바쁠 때 집안일과 장부 정리까지 도맡았어요. 민준 씨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며 하루의 피로를 나눠 들어주곤 했어요. 오빠, 오늘 손님 많았어? 피곤할 텐데 빨리 먹고 쉬어. 하면서 웃으며 안아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준 씨도 아내를 아꼈어요. 음식점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배어 돌아오면 지연 씨가 코를 찡그리며 오빠 냄새, 빨리 씻고 와 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주말에는 둘이 손잡고 동네 산책하거나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민준 씨가 여보, 오늘 새 메뉴 시도해봤어. 어때? 하면 지연 씨가 맛있어. 이거 팔면 대박 날 거야. 하며 응원해 주었죠. 음식점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연 씨가 자신의 커리어를 쫓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가서 해봐 하면서 지지해 주었죠. 지연 씨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엔 신나 있었어요. 매일 저녁에 프로젝트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오빠, 오늘 동료들이랑 아이디어 회의했어. 젊은 애들이 많아서 재미있어. 나도 더 창의적으로 변하는 기분이야. 하면서 눈빛이 반짝였어요. 민준 씨도 그 모습이 좋았어요. 아내가 에너지 넘치고 집안에 돈도 더 들어오니 만족스러웠어요. 가끔 음식점에서 바쁜 날에도 지연 씨가 전화해서 오빠, 오늘도 화이팅 해주면 힘이 났어요. 둘이서 미래를 꿈꾸며 나중에 돈 모아서 여행 가자. 제주도나 해외로 하며 계획 세우곤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지연 씨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핑계대며 회의나 동료 모임이 잦아졌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민준 씨가 오늘 어땠어? 물으면 그냥 바빴어 하며 대충 답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민준 씨가 음식점에서 가져온 음식을 데워주며 이거 먹어봐. 새로 만든 거야. 하면 지연 씨가 고마워. 나중에 먹을게.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해요. 눈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어요. 민준 씨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식사할 때도 지연 씨가 핸드폰 알림 소리에 반응하며 웃는 걸 봤어요. 누구랑 채팅해? 물으면 동료야, 일 얘기 하며 얼버무리죠. 어느 저녁 민준 씨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니 지연 씨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손님 많아서 늦었어. 같이 저녁 먹을까? 했더니 지연 씨가 이미 먹었어. 회사에서 하며 시선도 안 마주쳤어요. 민준 씨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예전엔 기다려주던 아내가 이제는 멀게 느껴졌어요. 주말에도 지연 씨가 친구 만나러 간다 하며 나가버려요. 민준 씨 혼자 집에 남아 TV를 보는데 마음이 허전했어요. 요즘 왜 그래?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연 씨의 차가운 태도가 무서웠어요. 밤에 잠자리에서 민준 씨가 안아보려 하면 지연 씨가 피곤해하며 등을 돌려요. 그 등 뒤로 느껴지는
거리감이 점점 커졌어요. 민준 씨는 음식점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지연 씨 생각이 났어요. 손님 주문 받으면서도 마음이 산만했어요. 아내가 왜 저러지? 하며 혼자 고민했어요. 지연 씨는 출근할 때도 화장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게 더 많아졌어요. 오늘 예쁘네. 민준 씨가 말하면 그냥 그래 하며 웃지도 않아요. 어느 날 아침 민준 씨가 커피 타주며 우리 오늘 저녁 데이트할까? 오랜만에 제안했어요. 지연 씨가 오늘 회사 행사 있어. 다음에 하며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에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음식점에서 칼질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는데도 아내 얼굴이 떠올라 아픔이 더 컸어요. 지연 씨의 핸드폰이 자주 울려요. 메시지 알림이 끊이지 않아요. 민준 씨가 우연히 화면을 보니 동료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같은 메시지였어요. 민준 씨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안 났어요. 그냥 참고 지내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어요. 행복했던 날들이 그리워졌어요. 지연 씨가 웃으며 안겨오던 그때가요. 이제 집은 조용하고 차가워요. 민준 씨는 음식점에서 더 늦게까지 일했어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지연 씨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둘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봐요. 민준 씨가 어느 밤 지연 씨에게 우리 대화 좀 해. 요즘 왜 그래? 물었어요. 지연 씨가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하며 피했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 의심이 싹 텄어요. 아내가 변한 이유가 뭘까 하고요. 그렇게 작은 변화가 쌓여가요.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지연 씨를 배웅하며 웃어보려 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지만 지연 씨의 대답은 응 한마디뿐이에요. 민준 씨의 눈빛에 슬픔이 스며들었어요. 행복했던 부부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지연 씨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오빠 먼저 자 하며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져놓고요. 민준 씨는 TV를 보며 기다리다 문득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는 걸 봤어요. 알림 소리가 울렸죠. 무심코 쳐다보니 발신자 이름이 박진우였어요. 메시지 내용은 오늘 정말 최고였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게 다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그런 말이라니 일 얘기 같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놓쳤죠. 이게 무슨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연 씨가 샤워 소리를 내며 나오는데 민준 씨는 애써 태어난 척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쳤어요. 박진우? 회사 동료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친밀해? 그날 이후로 민준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연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지연 씨가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하곤 했어요. 민준 씨가 가까이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가렸어요. 뭐 봐? 하며 웃지도 않고 물었어요. 예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요. 저녁에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가 오면 잠깐 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민준 씨는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밝고 부드러웠어요. 응, 나도 그랬어. 재미있었지? 하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준 씨에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민준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누구랑 그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는 왜 안 그래? 지연 씨의 옷차림도 눈에 띄게 변했어요. 원래는 청바지나 간단한 블라우스로 출근했는데 요즘은 화려한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었어요. 화장도 진해졌죠. 립스틱을 바르고 눈썹을 다듬으며 거울 앞에서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출근할 때마다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민준 씨가 오늘 예쁘네. 무슨 일 있어? 물으면 지연 씨가 그냥 그래 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민준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향수 나한테는 안 뿌리던 건데. 저녁에 지연 씨가 전화 받을 때 그 밝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더 재미있는 거 해보자. 하며 깔깔 웃었어요. 민준 씨는 거실에서 TV 볼륨을 높여가며 그 소리를 덮으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오후 민준 씨가 음식점 일을 일찍 마쳤어요. 손님이 적어서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방에서 전화 중이었어요. 그래, 나도 기대돼. 빨리 만나고 싶어. 하며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민준 씨의 발소리에 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럼 이따 봐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붉어져서 나왔죠. 민준 씨가 누구랑 통화해? 물었어요. 지연 씨가 회사 동료야. 프로젝트 얘기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민준 씨는 그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고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놀라? 내가 들어올 줄 몰랐어? 하니 지연 씨가 아니, 그냥. 왜 안 알려주고 왔어? 미리 말해주지 하며 짜증을 냈어요. 민준 씨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집에 오는데 왜 보고를 해야 해? 마치 내가 방해꾼처럼. 그날 저녁 둘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준 씨가 일부러 화제를 돌려 요즘 회사 어때? 재미있는 일 많아? 물었어요. 지연 씨가 그냥 바빠. 하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찔렀어요. 민준 씨는 속으로 바빠? 아니, 즐거워 보이던데.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먼저 일어나 나 피곤해. 먼저 잘게.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 씨는 혼자 남아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보며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지연 씨가 저녁에 내일 강남에서 세미나가 있어. 늦게 올 거야. 했어요. 민준 씨가 무슨 세미나? 회사에서? 물었어요. 지연 씨가 응, 디자인 관련이야. 자세히는 모르겠어. 하며 대충 넘겼어요. 민준 씨는 그 태도를 보고 마음을 굳혔어요. 나도 내일 파트너 미팅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을 했죠. 지연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그래? 그럼 각자 알아서 해. 편하게.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민준 씨를 아프게 했어요. 늦게 오는 게 기쁜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야? 민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지연 씨의 등을 보며 속으로 울었어요. 진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변했어? 다음 날 아침 지연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민준 씨가 즐거운 일 있나 봐? 물었어요. 지연 씨가 그냥 그래.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음식점으로 가면서도 그 콧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님 주문 받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박진우. 그 사람이랑 관련된 건가?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민준 씨는 핸드폰으로 지연 씨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어요. 직원 목록에 박진우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젊은 디자이너였죠. 민준 씨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저녁에 민준 씨는 일부러 집에 일찍 왔어요. 지연 씨는 아직 안 들어왔죠. 소파에 앉아 기다리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지연 씨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았지만 건드리지 않았어요. 믿어야 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 시간이 지나 밤 10시가 됐어요. 지연 씨가 들어오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세미나 어땠어? 민준 씨가 물었어요. 지연 씨가 좋았어. 유익했어. 하며 서둘러 방으로 갔어요. 민준 씨는 그 뒤를 따라가며 자세히 말해줄래? 했지만 지연 씨가 피곤해. 내일 하며 문을 닫았어요. 민준 씨는 문 앞에서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 민준 씨의 일상이 변했어요. 음식점에서 일하다가도 지연 씨 생각으로 칼질이 느려졌어요. 손님이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하면 네, 하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지연 씨의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민준 씨의 시선이 갔어요. 지연 씨가 왜 자꾸 봐? 하며 짜증을 내도 참았어요. 숨기는 게 있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주말 민준 씨가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할까? 제안했어요. 지연 씨가 이번 주말은 친구 약속 있어. 하며 거절했어요. 민준 씨는 그 친구가 누군지 물었지만 그냥 회사 사람 대답뿐이었어요. 혼자 산책하다가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지연 씨의 변화가 쌓일수록 민준 씨의 의심도 커졌어요. 전화할 때의 그 밝은 목소리, 화려한 옷차림, 늦은 기가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민준 씨는 밤에 누워 지연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 그런데 어떻게? 다음 날 민준 씨는 음식점에서 쉬는 시간에 박진우를 검색해 봤어요.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젊고 매력적인 남자였죠. 지연 씨와 함께 찍힌 사진은 없었지만 민준 씨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아내를. 어느 저녁 지연 씨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민준 씨가 기다리다 오늘도 바빴어? 물었어요. 지연 씨가 응, 회의가 길어졌어 하며 피곤한 척 했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 미소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우 씨랑? 물어볼 뻔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지연 씨가 샤워하러 가는 동안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냈어요. 확인해야 해. 이 의심이 날 미치게 해. 그렇게 민준 씨의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행복했던 일상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의심이 다시 몰려왔어요. 지연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늘 세미나 재미있게 해. 민준 씨가 말했어요. 지연 씨가 응, 그럴게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문을 나서며 지연 씨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 씨는 음식점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진실을 봐야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음식점에 도착해서도 민준 씨의 손놀림이 느려졌어요. 김치찌개 끓일 때 불을 너무 세게 해서 국물이 넘칠 뻔했죠. 손님이 사장님, 오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하며 물었어요.
민준 씨가 그냥 피곤해서요. 하며 웃어 넘겼어요. 오후가 되자 민준 씨는 일부러 일을 일찍 끝냈어요. 직원에게 오늘 내가 먼저 갈게. 너희가 마무리해 하며 가게를 나섰어요. 차를 타고 집 근처로 향했어요. 골목 모퉁이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고 기다렸어요. 창문을 살짝 내리고 거리를 주시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로 아니길 바래. 제발. 시간이 흘러 해가 졌어요. 거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민준 씨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었어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지연 씨였어요. 그런데 회사 방향도 아니고 강남 쪽도 아니었어요. 다른 골목에서 나타났. 옆에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함께였어요. 민준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박진우. 그 사람이야.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걸어왔어요. 민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내 아내가. 민준 씨는 재빨리 몸을 숙여 운전석 아래로 숨었어요. 창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지연 씨가 집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진우 씨가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집에 저놈이 들어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해. 그냥 덤비면 안 돼. 10분쯤 기다린 후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발소리를 죽여 집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복도에 신발을 벗지 않고 슬쩍 들여다봤어요.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와서 앉아. 지연 씨의 목소리였어요.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지 않고 복도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가 바빴지만 너 생각하니까 견딜만 했어. 하며 웃었어요. 민준 씨는 그 말에 주먹을 쥐었어요. 나한테는 안 하던 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창가로 갔어요. 두꺼운 커튼 뒤에 몸을 숨겼어요. 커튼이 바닥까지 내려와서 완벽히 가려졌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소리가 날까봐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참아. 봐야 해. 알아야 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연 씨와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불을 켰죠. 침대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커튼 틈으로 그들을 봤어요. 진우 씨가 남편 오늘 늦게 온다고 했지? 물었어요. 지연 씨가 응, 걱정 마. 미팅 있다고 했으니까. 하며 어깨를 기대었어요. 민준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말한 거 저놈한테 말했어. 분노가 눈물을 불러왔지만 참았어요. 둘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진우 씨가 지연 씨를 안았어요. 민준 씨는 이를 갈았어요. 미치겠어. 어떻게? 지연 씨가 웃으며 오빠 천천히 했어요. 진우 씨가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어. 하며 키스했어요. 민준 씨는 눈을 감았지만 소리가 다 들렸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다시 눈을 뜨니 둘은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민준 씨는 손이 떨려왔어요. 증거? 증거를.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커튼 틈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었어요. 녹화를 시작했죠. 화면에 그들의 모습이 담겼어요. 진우 씨가 남편 놈은 바보지. 이런 미인을 두고 일만 해. 했어요. 지연 씨가 그런 말 하지 마. 싫어.
하며 애교를 부렸지만 민준 씨는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어요. 그 순간 지연 씨가 손을 뻗어 반지를 빼냈어요. 결혼 반지였어요. 민준 씨가 몇 달 모아서 산 그 반지요. 탁자에 툭 던지며 이거 거추장스러워 했어요. 민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 반지 평생 낀다고 했잖아. 나한테.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둘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진우 씨가 다시 만나자. 언제? 물었어요. 지연 씨가 다음 주에 남편 출장 가. 그때 며칠부터 있을 수 있어. 했어요. 민준 씨는 충격받았어요. 출장?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날 속이려고. 진우 씨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커튼 쪽을 봤어요. 뭐야? 소리가 난 것 같아 했어요. 민준 씨는 숨을 죽였어요. 몸을 꼼짝도 안 했죠. 지연 씨가 바람 소리겠지.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이잖아. 하며 웃었어요. 우리 집? 민준 씨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내 집인데. 저놈이랑 우리 집이라고? 녹화는 계속됐어요. 진우 씨가 이렇게 몰래 만나기 싫어. 제대로 같이 살자 했어요. 지연 씨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일밖에 몰라. 눈치 못 챌 거야 했어요. 민준 씨는 그 말에 이를 갈았어요. 날 그렇게 무시해? 나 바보 취급해? 녹화 중에 진우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이혼 절차 밟고 있어. 아내랑 안 맞아 했어요. 지연 씨가 그럼 우리 둘이 파며 기대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민준 씨는 그 대화를 다 녹음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이 흔들렸지만 최대한 선명하게 찍었어요. 둘의 행동이 점점 과감해졌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지만 소리는 피할 수 없었어요. 지연 씨의 웃음소리, 진우 씨의 속삭임. 모든 게 고통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둘이 옷을 추스르며 일어났어요. 진우 씨가 가봐야 해. 다음에 또 하며 문으로 향했어요. 지연 씨가 조심히 가 하며 배웅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나자 민준 씨는 커튼 뒤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20분 넘는 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증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집안이 조용해지자 민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연 씨가 샤워 소리를 내는 동안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지연 씨가 방에서 나와 민준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언제 왔어? 했어요. 민준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방금 했어요. 지연 씨가 미팅 끝났어? 피곤할 텐데 하며 다가왔지만 민준 씨는 피했어요. 응,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 씨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민준 씨는 침대에 누워 영상을 다시 봤어요. 반지가 탁자에 놓여 있었어요. 이 반지. 이제 끝이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출근하며 지연 씨를 보지 않았어요. 이제 결정해야 해. 이 고통을 끝내야 해. 민준 씨는 음식점에서 하루를 보내며 영상을 백업했어요. USB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어요. 손님이 많아 바빴지만 마음은 텅 비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지연 씨를 마주쳤어요. 오늘 어땠어? 지연 씨가 물었어요. 민준 씨가 그냥 했어요. 지연 씨가 반지를
다시 끼고 있는 걸 봤어요. 어제 던지던 그 반지, 속으로 비웃었어요. 둘이 식사할 때 민준 씨가 요즘 행복해? 물었어요. 지연 씨가 응, 왜? 하며 웃었어요. 민준 씨는 그 웃음이 역겨웠어요. 행복? 저놈 덕분에? 며칠이 지나 민준 씨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어요.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이혼해야 해. 더 이상 못 참아. 어느 저녁 민준 씨가 지연 씨에게 우리 이야기 좀 해. 했어요. 지연 씨가 무슨 일? 하며 앉았어요. 민준 씨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지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했어요. 민준 씨가 설명해봐. 차갑게 말했어요. 지연 씨가 울며 미안해. 실수였어. 했지만 민준 씨는 실수? 몇 달째? 하며 소리쳤어요. 둘이 밤새 싸웠어요. 지연 씨가 진우, 오빠랑은 진심이야. 너랑은 지루했어.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민준 씨는 충격받았지만 나가. 당장 했어요. 지연 씨가 짐을 챙겨 나갔어요. 집이 텅 비자 민준 씨는 무너졌어요.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이게 끝이야. 내 인생이. 그 후 민준 씨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했어요. 지연 씨는 진우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음식점에 더 매달렸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더 맛있어졌네. 하며 칭찬했지만 민준 씨의 미소는 쓸쓸했어요. 이제 혼자야. 하지만 살아야 해. 밤에 집에 돌아와 빈 침대를 볼 때마다 아팠지만 시간은 흘렀어요. 민준 씨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삶을 재건했어요. 과거는 잊자. 앞으로 나아가자. 진우 씨가 문을 나서고 나서야 민준 씨는 커튼 뒤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방 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지연 씨의 샤워 소리가 들려오는데 민준 씨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영상이 20분 넘게 녹화됐어요. 화면에 지연 씨가 반지를 던지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이게 증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백업을 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닦아내고 일어났어요. 지금은 참아. 제대로 해야 해. 민준 씨는 방을 나와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어요. 문을 일부러 크게 열고 닫았어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지연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TV를 켜고 앉아 있었어요. 오빠? 언제 왔어? 지연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민준 씨가 차분히 방금. 세미나 어땠어? 유익했어? 했어요. 지연 씨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응, 디자인 트렌드 얘기 많았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 하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짓말. 다 알고 있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평소처럼 음식점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손님 주문 받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칼로 채소를 썰다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는데도 아픔보다 분노가 컸죠. 점심시간에 민준 씨는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오후에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물었어요.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가 바람피워요. 증거 있어요. 하며 영상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확실해요. 승소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더 모아야 해요. 상대가 지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민준 씨는 변호사의 말을 새겼어요. 집에 돌아와 지연 씨를 보니 평소처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 민준 씨가 물었어요. 지연 씨가 바빴어. 너는? 하며 건성으로 답했어요. 민준 씨는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저녁에 둘이 밥 먹을 때도 웃으며 대화했어요. 주말에 뭐 할까? 민준 씨가 일부러 물었어요. 지연 씨가 나 친구 만나러 갈게 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지연 씨가 오늘 회사에서 야근이야. 늦게 올게 했어요. 민준 씨가 나도 미팅 있어서 늦을 거야. 거짓말을 했어요. 지연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그럼 각자 알아서 하며 출근했죠. 민준 씨는 음식점 일을 일찍 끝내고 집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기다리다 보니 지연 씨와 진우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민준 씨는 10분 후에 들어가 커튼 뒤에 숨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녹화했어요. 지연 씨가 이번 주말에 남편 골프 간대.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 했어요. 민준 씨는 골프? 난 안 간다고 했는데 이를 악물었어요. 진우 씨가 좋아. 빨리 이혼하고 같이 살자. 하며 웃었어요. 민준 씨는 그 대화를 다 녹음했어요. 증거가 쌓이자 민준 씨는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오늘 밤에 해요.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 씨가 또 야근이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집에 먼저 와서 옆방에 숨어 있었어요. 30분쯤 지나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 씨는 문 앞으로 가서 갑자기 문을 열었어요. 즐기고 있네? 차갑게 말했어요. 지연 씨와 진우 씨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죄송해요. 제가 하며 옷을 주워 입었어요. 지연 씨가 오빠, 너 왜? 너 미쳤어? 몰래 숨어서 지켜봐. 소리쳤어요. 민준 씨가 다 녹화했어. 법정에서 봐. 하며 문을 닫고 나왔어요. 진우 씨가 서둘러 도망쳤어요. 지연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준 씨는 집을 나섰어요. 거리를 걸으며 바람을 쐬었어요. 이제 끝이야. 공정하게. 민준 씨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밤늦게였지만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영상들 다 제출해요. 이혼 소송과 불륜 소송 시작할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진우 씨를 조사하다가 이 사람 이미 이혼 중이네요. 아내가 불륜 의심하고 있어요. 했어요. 민준 씨가 그 아내한테 증거 공유할게요. 했어요. 변호사가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어요. 진우 씨 아내가 감사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며 울었어요. 함께 소송할게요. 했죠. 며칠 후 소환장이 날아갔어요. 진우 씨가 지연 씨와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번호 바꾸고 회사 그만두고 사라졌어요. 지연 씨가 혼자 남아 민준 씨 집에 왔어요. 오빠, 미안해. 용서해 줄래? 울며 빌었어요. 민준 씨가 늦었어. 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연 씨가 너 때문에 나 버림받았어. 소리쳤지만 민준 씨는 문을 닫았어요. 법정에서 지연 씨가 남편이 일만 해서 외로웠어요. 실수였어요. 변명했어요.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반지 던지는 장면에서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계획된 불륜이에요. 악의적이에요. 판사가 말했어요. 진우 씨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소송이 진행됐어요. 증거로 메시지 기록이 나왔어요. 남편 바보 같아. 지연 씨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관계가 1년 가까이 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판결이 났어요. 민준 씨가 완승했어요. 진우 씨가 큰 액수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지연 씨는 이혼해서 불리하게 재산 분할됐어요. 집은 민준 씨 소유로 됐어요. 판사가 피고들의 행위는 정신적 피해를 줬어요. 사회적으로 용납 안 돼요. 했어요. 지연 씨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죠. 불륜녀야. 소문이 퍼졌어요. 지연 씨 엄마가 너 같은 딸 없어 하며 연락 끊었어요. 지연 씨는 혼자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진우 씨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아내 소송으로 재산 잃고 다른 도시로 도망쳤어요. 지연 씨가 진우 씨를 찾아갔지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하며 쫓겨났어요. 지연 씨가 너가 날 이용했잖아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준 씨는 배상금으로 음식점을 확장했어요. 새 메뉴를 추가하고 직원도 늘렸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기운 좋아 보이네 했어요. 민준 씨가 네, 새 출발이에요. 웃었어요. 주말에 혼자 산책하며 바람을 느꼈어요. 상처는 아물어. 이제 나답게 살아. 친구들이 새 여자 만나봐. 했지만 민준 씨가 천천히 아직은 혼자가 좋아 했어요. 진우 씨 아내는 이혼 후 새 직장을 구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민준 씨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민준 씨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두가 공평해졌어. 밤에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났어요. 숨긴다고 다 숨겨지지 않아. 결국 드러나. 민준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